특검이요. 야, 저희 오늘 썸네일의 제목이 특검은 한 사람으로 향한다. 사실상 두 사람인데 자웅동체도 아닌데 예, 윤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네. 봤는데 일단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읽은 뉴스 3대 특검 중에 어쨌든 그 최혜병 특검이요. 이게요. 한 번은 제가 좀 정확한 내 이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맨날 최혜병 특검 그러는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진상 규명이에요. 진상 규명. 그냥 해병 특검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수사가 지금 1심에서 이겼잖아요. 우리 예, 무죄가 나죠. 전부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 또 군 검찰에서 항소를 했지요. 그리고 최근에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혐의 사실을 추가했죠. 뭘 추가했나요? 과거의 기소 내용은 네. 그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 항명. 거기에 추가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도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공소 사실의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육하원칙이 다 안 맞잖아요. 다 새로운 거니까 새로 기소를 하던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추가 기소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받아주셨어요. 그게 언제 시점이에요? 지난번 공판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선거 딱 아니죠. 전에? 한참 끝나고 예. 새나라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새나라에서? 그래서 재판부는 약간 배려를 해줬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기소해갖고 여러 사건 하느니 내가 여기서 한 번에 끝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셨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말하고 다녀서 이거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 예. 실제로 아직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나라인데 우리 군 검찰은 또 왜 그렇게 열일하실까요? 이게 몇 번 기사도 나왔지만 사실 대통령님만 바뀌었습니다. 아직 김동혁 군 검찰단장 그 민간으로 치면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 그대로 있어서 지금 검찰이 그대로의 행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군 검찰 역시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그대로 자신의 보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점은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첩을 강행한 날 당일날 문제 제기가 되면서 보직 해임을 당일날 당했거든요. 김동혁 군 검찰단장은 사실 문제가 된 게 벌써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됐고 최근에는 공수처에 불러가서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직 해임이 안 되고 있어요. 인사권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차관이 못 사실 하나? 차관님께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차관 그 차관이 일 정말 잘하시는 분으로 또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되게 불만이 많은 게 그런 분 그 내란에 가담했던 군검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있을 건데 그분들에 대한 업무 배제도 안 되고 있고 그 최해병과 관련된 그 외압과 관련된 군 지휘계통이나 라인이 있어요. 그분들도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군 검사들이 이렇게 무리한 공소장 추가까지 하면서 이제 박정훈 대령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재물 삼은 거죠. 너네도 잘못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라고 겁주는 거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어쨌든 차관 입장에서는 무리한 아마 얘기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사를 이렇게 자기 선에서 하는 것이 불러올 또 다른 또 이런 것이 있으니 아마 장관 될 때까지 며칠 내로 차관님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맹렬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누구한테? 그 차관한테. 누구로부터? 국민의힘. 예, 아니,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국방위원분들이 지금 이를 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도대체 보직 해임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인사를 새로 하라는 게 아니라 새 검찰단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직 해임이라는 것 자체가 혐의가 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을 때 잠깐 너 업무만 중단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퇴직자가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은 그 이유를 이제 아마 이제 질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박 대령님은 바로 그날로 보직이 해임되고 시간도 몇 시간 안 걸렸어요. 한 두세 시간 만에 갑자기 보직 해임돼서 수사단장 자리를 바로 뺏겼고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저희요 특검에서 이거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기사 때문에 저희가 진짜 제 핸드폰이 오늘 불이 꺼졌었는데요. 예. 아직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뭐 검토를 마쳤다고는 하는데 뭐 저희가 연락받지 못했어요. 우리 언제 가져가겠다 이런 걸. 연락을 받았다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재판 때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제가 주말을 반납하고 증인신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가져간다고 하고 또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밤새서 시험 공부를 다 해놨는데 무시험 A 플러스를 주겠다. 되게 좋은 일이긴 해요. A 플러스 주는 거니까. A 플러스예요? 네. 메디치에서 나와서 푸시죠. 네네네. A 플러스. 읽어. A 플러스 준다고 해서 좋긴 한데 근데 또 보니까 A 플러스를 준다고 검토한다야. 아직도 준다는 아니야. 그래서 아마 금요일까지는 이첩과 항소 취하가 바로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시험 공부했던 내용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으로는 조금 특검팀에서 그거를 받아가서 좀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아마 김계환 사령관이나 이종섭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누가 업무 분담을 이렇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첫 번째 재판을 맡게 되었고 제 거는 다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특검이 변호인단에 대신 변호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아니죠. 반대로 사건, 검사 역할을 하겠다. 검사 역할을. 그래서 검사 역할을 맡은 다음 이 항소를 취하해서 그냥 1심에서 확정된 무죄를 확정시키겠다. 확정시키겠다. 이 얘기도 우리가 했죠. 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신임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사실 대통령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대통령님의 대통령님이 1호 명령은 이제 그 특검 3법 통과였기 때문에 그 안에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의원님이 근데 청문회를 끝나고 뭐 다 하실 때쯤 되면 이미 특검이 항소 네, 취하를 해서 확정이 돼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마 특검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1심이 그대로 딱 저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 판결로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재판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이제 행정 재판 그리고 이제 문건일 변호사랑 변경식 변호사를 저희 군 법무관 출신, 네. 군 검사 출신 1로 분들이 지원을 좀 했어요. 지금 기준 변호인단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징계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언론과 인터뷰했다고. 네.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안규백 이제 신임 국방부 장관님께서 좀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무죄가 확정이 돼야 나머지 건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쉽게 풀려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지금요 곧 2년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최혜병 순직한 지가 2년입니다. 이때까지 견뎌왔는데 뭐 남은 한두 달을 못 견디겠어요. 에이플 받는 그날까지 가기로 확정 하고. 에이플이요. 네, 확정 에이플 하는 걸로 가기로 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 물어봐야 돼요. 박대령님 반응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애써 네, 반응을 참고 계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보다는 특검에서 이거를 한다를 좀 기대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의 결과라도 법원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그 상고심처럼 갑자기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다 꼬이게 되고 실제로 군 검찰은 특히 김동혁 검찰단장은 이게 무죄가 확정 안 되고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럼 자기의 혐의가 많이 벗겨질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사력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저희는 저희가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런 부분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님이 지금 현재 받은 인사차장이었나요? 그것도 없던 보직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 저희께 그 대령님께서 농담 삼아 예전에는 뭐 달과 구름과 해와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 못 하고 있다. 뭐 이제 방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일은 안 주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밥 다 같이 먹고 이런 거밖에 없어서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생각하면 특검을 통해서 빨리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관님을 통해서도 이제 행정적이거나 인사적인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직장 내 갑질의 전형이에요. 그렇죠. 수원 사무실 하나로 보내더니만 이제는 보직을 줬는데 없는 보직 만들어가지고 나홀로 있게끔 하고. 가끔 사령관이 부른대요.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사령관이 불러서 이제 밥을 같이 먹자고. 부르는 것도 짜증나겠습니다. 진짜. 너무 썩 보이는데. 네. 자, 우리 이제 이것도 이제 여쭤봐야지요. 예, 우리 문 변호사님. 그래서 또 우리 강희경 국장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렌식은 다 끝났나요? 포렌식은 뭐 끝났는데 지금 특검에 강희경 국장님 사건이 포함될지 안 될지 저희도 조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지금 얘기가 안 들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강 국장님에게 제기된 그리고 김태열 소장님에게 제기된 창원지방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거는 왜요? 뭐 결이 달라요? 일단은 그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참 야비한 게 그 사건에서 강 국장님이 이미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공익 제보자들을 따로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져가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명태균 게이트에 더군다나 그 특검 제목이 김건희 특검이다 보니까 그것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저희도 뭐 계속할 준비는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재판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저 이제 목요일에 재판하러 가는데 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항상 재판.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목요일 네. 재판으로 거의 1월 달까지 일정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저희가 사실 지난번 기일 때 저희가 폭탄 드랍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어떤? 네, 그걸 뭐 이제 의견서를 작성한 분이 문건일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그 참 웃기잖아요. 검찰이 그 뭐지? 공익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예. 그 사람을 기소했다라는 게 굉장히 웃긴데 이게 법적으로 보자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냐면 그 애초에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영장을 쳤을 때는 뭐 김영선 의원이라든지 뭐 명태균 씨라든지 이런 관련된 의혹들을 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받았단 말이죠. 그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이것들을 뭐 포렌식 자료들을 막 생성을 해내고 그 자료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 혐의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전혀 상관없는 강혜경 국장님의 별건 사건에 갖다가 쓴 거죠. 이거를 법적으로 영장의 목적이 예. 이걸 법적으로 평가해봤을 때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이제 압수수색이면 영장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평가가 돼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폭탄이었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모든 것들이 위법 수집 증거다. 네. 그러니까 너네가 수사 잘못했다. 너네의 수사는 모두 법정에서 쓰일 수 없다라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같은 내용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저희가 또 발견한 게 있는 게 검찰청법 4조 2항에 보면 저희가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그 기소한 검사를 나누도록 규정을 잡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시와 기소를 나눔으로써 적어도 검찰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두 명의 검사가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소장을 보니까 김호경 검사라는 사람이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범죄 임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건을 하다가 갑자기 강혜경 씨의 그 개인적인 사건으로 갑자기 넘어오면서 새로운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라는 인지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도장에 김호경 검사의 도장이 있습니다. 같으면 안 된다는. 같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제가 조항이 기억이 안 나요. 328조인가 그럴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공소 기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 예, 애초에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어제 우편으로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놨습니다. 오. 그러면 이분들 왜 이렇게 똑똑해? 이러면 검찰은 바보짓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도덕적으로도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거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나 징계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할 거면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예. 근데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증거도 제대로 확보 못했고 검찰적법도 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실력 문제도 있는 거죠. 이거는 검찰 아마 검사징계법이 새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조금 이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특히 그때 강혜경 국장님에게 말씀하셨던 싹 다 잡아드리고 싶은데라고 했던 그 검사님은 지금쯤 그 검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서 낸 거거든요. 네, 한번 빨리 사표 지켜보시죠. 쓰고 있는 거 아닐까? 네? 지금 사표 쓰시는 분 많다며요. 사표를 쓰시긴 할 건데 지금 인사이동 시즌도 아니고 그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언젠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 참 공부들 안 해요 검사. 왜 제기에 법 모르는 검사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편의적으로 수사를 해온 거죠 그렇게. 세상에나. 이 건도 이렇게 이 중요한 사건을 설마 안 지켰나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재판 과정에서 계속 알아봤거든요. 혹시 기록에 못 붙이셨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절차를 네. 다 거쳤는데 우리한테 안 준 건가? 네. 저희가 열람 등사를 못했나? 계속 저희도 검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설마 검사가 설마 검사가 이거 초임 검사가 하는 실수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건 자기가 얘기했거든 큰 사건이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리수를 저질러 가면서까지 하는 사건인데 설마 안 했을까? 안 했더라고요. 아, 참 마음도 나쁜데 실력도 없군요. 최소한의 성의도 없군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큰일 났습니다. 예, 어쨌든
폭탄은 투하됐고 결과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그 그쵸. 의견서는 법원에 제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판사가 보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휴, 그럼 판사가 또 검사 불러갖고 좀 똑바로 해라. 이게 목요일 재판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어머나. 네. 제가 그래서 목요일 재판을 좀 그 비행기를 좀 일찍 잡아놨어요. 네. 미리 가서 보려고. 자, 마지막 질문을 제가 두 분께 따로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 문 변호사님 네. 특검에 말한다. 특검에 바라는 거요. 일단 뭐 아까도 나왔는데 공익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공익제보자를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는 파렴치한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일단 특검 자체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공익제보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시어서 뭐 사건이나 수사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큰 바람입니다. 네,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정변에게는요. 맞는 항소 편입니다. 취하가 된다면 네. 변호인단의 입장문은 내가 써야 해라고 소셜에 쓰셨어요. 한 줄만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 이명헌 변호인단으로- 특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그 진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의 구현인데 너무 늦었다. 하지만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라도 그 박정원 대령의 명예회복에 한 발짝 다가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 또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라 모든 특검이 성공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상으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사람들. 즉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에 가담한 군 검찰 그리고 그냥 검찰 그리고 검찰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가 지금 드러나지 않은 대통령실의 역할 이런 것까지 밝혀내야 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했던 그 힘까지 밝혀내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최혜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외압에 가담했던 그들 그리고 그들이 왜 그 일개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큰 일을 벌이게 되었는가까지가 규명돼야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님들 할 일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확정적 A+를 위해 좀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변론문을 멋지게 쓰실 수 있도록 특검이 최선을 좀 다해 주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긴 그 특검을 임명했던 법률 이름을 이렇게 읽었는데 은폐의 진상 규명이에요. 예, 사건을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고 잘 되길 바라고 있으니 뭐 그만큼 하지 않으실까? 리더가 어디를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또 지방 재판 가셔야 되는데 고생하시고요. 네. 목요일 강희경 씨, 금요일 박정원 대령입니다. 아유, 네, 힘드시겠어요. 다 지방인가요, 둘 다? 아니요, 박정원 대령님은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서초입니다. 고등법원이고 강혜경 씨만 창원입니다. 창원에. 많이 좀 이렇게 힘내시라고 예. 메디치 이름으로 꼭 응원의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